1994년 박건수 감독의 구미호는 많은 화제를 몰고 왔습니다. 고소영과 정우성이라는 당대 청춘 스타들의 캐스팅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당시로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던 특수효과 영화였기 때문이죠. 지금껏 한국 영화에서는 볼 수 없었던 CG를 선보인다는 홍보와 함께 많은 기대를 하게 했지만 아쉽게도 결과물에 대한 만족도는 관객들의 기대에 한참 못 미쳤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1996년 강재규 감독의 은행나무 침대가 등장합니다. 은행나무 침대에 담긴 천년의 사랑이라는 카피로 애절한 판타지 매너를 연상시켰고 영화 또한 그러한 카피에 적절한 신금을 울리는 멜로 영화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영화 내용보다 훨씬 더 인상적인 것은 개봉 당시 홍보에는 거의 드러내지 않았던 컴퓨터 그래픽이었죠. 당시 한국 영화에서는 제대로 된 컴퓨터 그래픽 영화는 찾아볼 수 없었던 때였고 은행나무 침대 속에 등장하는 많은 컴퓨터 그래픽들은 그 당시로서는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었죠. 헐리우드 영화에서만 볼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한국 영화에서 보여지는 것 자체만으로도 놀랍고 신기하기까지 했으니까요. 이러한 것들 덕분에 은행나무 침대는 공전의 히트를 칩니다. 그리고 당시 은행나무 침대의 관계자가 어느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박건수 감독의 구미호가 없었다면 은행나무 침대도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구미호는 그야말로 허접했습니다. CG라고 보여지는 것이 전설의 고향에서 나오는 정도의 수준으로밖에 느껴지지 않았고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이게 뭐야 하고 볼멘 소리를 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처음이란 늘 그렇기도 합니다. 첫걸음에 천리길을 갈 수 없고 첫술에 배가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면서 온갖 고난들도 헤쳐나가야 하기도 하죠. 조성희 감독의 승리호는 본격적인 한국형 SF 블랙버스터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넷플릭스로 갔지만 240억이라는 거대 자본이 투입됐고 무엇보다 그동안 등장했던 한국 SF 영화들과는 차원이 다른 오롯하게 우주 공간을 배경으로 하는 본격적인 SF물은 처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걱정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구미호가 떠오르기도 했었고 언제나 처음은 그렇게 늘 걱정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그러한 걱정은 직접 확인하는 결과물인 경우들도 많았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승려는 영화적인 것에 대한 걱정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결과물이지만 본격적인 한국 SF 블랙버스터라는 타이틀로는 괜한 걱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지 루카스의 스타워즈나 알폰소 쿠아론의 그래비티를 상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굳이 갖다 붙이자면 제임스 건의 가디언 오브 갤럭시가 그래도 가깝다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영화들의 퀄리티를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럼에도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승리호는 구미호 같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고개를 끄덕이고 그럴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만드니까요. 이야기는 단순하고 캐릭터들도 큰 특징이 있거나 인상적인 것은 없습니다. 늘 봐왔던 주인공이고 그 안에서 의뢰 상상할 수 있는 그대로의 캐릭터들입니다. 전개되는 이야기의 방식 역시 늘 반복되어 왔던 순서들 그대로 차용하고 새롭게 느껴지는 영화적인 이미지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승리호는 영화적으로 재밌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서사는 단순하고 때로는 촌스럽기까지 합니다. 충분히 심심하며 블랙버스터 안에서 흔하게 보여지는 클라이막스의 통쾌함이나 시원함도 미진합니다. 그래서 영화적인 것들에 대한 것은 여전히 많은 아쉬움이 느껴지기도 하죠. 그러나 이것은 OTT라는 한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4DX 같은 첨단 시설이 있는 대형 화면으로 봤다면 이런 아쉬움은 조금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러한 이야기의 아쉬움을 대신해서 SF 영화로서의 필수적이라고 할 만한 이미지들은 이야기의 아쉬움을 어느 정도 상쇄시키고 있습니다. 우주 공간 안에서 늘 봐왔던 헐리우드의 방식과는 조금은 차별할 수 있는 한국적인 이미지들을 만들 수 있었고 그 이미지들에 대한 노력은 충분히 공감할 만하니까요. 그렇다고 그동안 봐왔던 SF 영화들과는 완전히 다르다거나 훨씬 뛰어난 이미지를 만들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캐릭터들은 가디언 오브 갤럭시를 그대로 차용했고 우주선과 우주 공간 역시 우리가 충분히 환호하고 놀라워했던 헐리우드 SF 영화들 속의 이미지들을 능가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영어가 아닌 한국어를 하는 낯익은 한국 배우들이 우주 공간과 우주선 안에서 주인공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우리에게는 조금 특별하게 다가오는 순간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한다면 한국 관객들과 타국 관객들이 승리호에 대한 영화적인 체감은 충분한 간극이 발생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미 스타워즈 안에서 충분히 놀라웠던 비행신이고 그래비티 안에서 절절히 체감했던 우주 공간인데 그것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겠지만 승리호는 아니 대한민국의 SF 영화는 이제 첫 술을 뜬 것이고 첫 발을 내밀은 것입니다. 첫 술은 충분히 입맛을 돋구고 첫 발자국은 충분히 안전하게 디뎠다고 생각합니다. 이야기의 부제는 모든 영화의 공통적인 숙제라는 것은 여전히 남겨뒀지만 굳이 승리호만의 부제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이 한국형 SF 블랙버스터로서의 이미지는 그러한 이야기의 부제도 어느 정도 상쇄시키고 있으니까요. 물론 영화 안에서 이미지보다 이야기가 훨씬 중요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승리호는 여러 가지로 한국 영화에서는 의미 있는 시도이고 그 시도가 이제 갓 두 편의 영화를 만든 신인 감독이 하고 있다는 것은 나름의 청사진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앞으로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한국형 본격적인 SF 영화에서도 승료가 긍정적인 영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구미호가 없었다면 은행나무 침대가 없었던 것처럼 시간이 흐른 후에 스타워즈나 그래비티 같은 퀄리티 있는 SF 영화들이 한국 영화에 등장한다면 그 누군가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조성희 감독의 승료가 없었다면 이 영화도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이상 넷플릭스의 승료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